서울의 명산 중 하나인 해발 740m의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한 도봉산은 경관이 아름다워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봉산역은 서울 둘레길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8코스의 종착 지점이기도 합니다. 도봉산역 바로 옆에 있는 서울창포원. 이곳에는 탐방객들이 서울 둘레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창포원 도봉산에서 시작해서 당고개역까지거든요. 여기에 시간으로는 3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길 안내는 이 흰색 리본이 합니다. 다른 표시도 한 9가지 더 있는데요. 주로 산이고 전봇대고 다 흰색 리본이 7, 80m에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서울 둘레길 코스를 안내해주는 지도는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된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코스를 돌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스탬프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서 28개의 스탬프를 다 받으면 이곳에서 완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포원은 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이 가득한 특수 식물원입니다. 2009년 6월에 문을 연 창포원은 붓꽃원, 약용식물원, 습지원 등 12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붓꽃원에는 130종의 다양한 붓꽃 300만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노란꽃 창포, 부채붓꽃, 타래붓꽃 등 다양한 붓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습지원은 습지식물 7만 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각종 수생식물과 습지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산역에서 시작하는 서울 둘레길 1코스는 수락산 자락을 돌아 불암산을 거쳐 화랑대역에서 마무리됩니다. 아름다운 붓꽃들을 감상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봅니다. 창포원을 나서서 도로를 따라갑니다. 중랑천을 가로지는 상도교입니다.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맑은 물에서 몇 마리의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을 걷다 보면 여러 형태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산길은 물론이고 도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마을길을 걷고 하천길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과 의정부를 잇는 도로비 6교를 지나면 수락산 자락에 접어듭니다. 수락 불암산 코스는 부산이 대표적인 바위산이라 오르막이나 내리막의 경사가 심한 편이어서 고급 난이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산자락을 이용해 걷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절하면서 탐방할 수 있습니다. 6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약간의 오르막을 오르느라 이마에 땀이 찰 무렵 반갑게도 시원한 계곡물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간간히 들리던 도로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맑은 물소리만이 푸른 숲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새로운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흰뺨 검둥오리가 계곡을 찾아온 겁니다. 녀석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을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와 헤어져 홀로 남겨진 걸까요? 지나던 탐방객이 반가움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녀석은 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이공개부터 그냥
서울 둘레길은 접근이 쉽고 그리 힘들지 않게 탐방할 수가 있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이제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예, 많이 걸었습니다. 뭐 집 주위에 있는 용마산 둘레길이든지 북한산에 있는 둘레길, 도봉산에 있는 둘레길 다녀보면은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또 약자들 위해서 배려도 많이 해놓고 데크도 만들어 놓고 비탈길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비탈길도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약자들이 많으니까 그 휠체어도 갈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둘레길은 오르막이나 내리막도 있지만 대개 평탄한 길이 많습니다. 또한 쉼터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지친 발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꽃의 향기, 바람소리, 푸른 녹음, 천천히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좋아 자연을 찾은 사람들, 그들 중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젖쓰레기의 무게가 그렇게도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요한 숲속에 사람들의 왁자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계곡에 인접한 음식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숲속 깊숙이까지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엔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계곡물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서울의 전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인간이 개발을 위해 환경을 무시한 대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서울 둘레길은 산자락을 따라 여러 접근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구간을 선택해 서울 둘레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걷기도 좋고 공기 좋고 이렇게 둘레길이만 산 가파르고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나이 먹은 사람 걷기가 평생 이렇게 해놔서 이쁘기도 하고 좋아요. 오면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요새 커피 안 줘. 내가 딱 나눠줘. 둘레길이 좋아 친구들과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산행을 한다는 어르신들. 집 근처에 서울 둘레길이 조성돼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도 느낄 수 있지만 몇 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쪽에도 미끄러운 데가 있어요. 나도 여기서 어제 미끄러져서 다리 웅댕이 다칠 뻔해서 아주 싹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많이 있죠. 많이 손실도 많이 됐지. 처음엔 잘 해놨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손실됐지. 그 마포대 깔은 게.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우리는 더 깔아줬으면 계단 같은 데 손 좀 봐줬으면 바람이지. 어디다 얘기할 때도 모르고 다녀보면 개선할 때도 많이 있죠. 아직도.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 둘레길 군데군데 개선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에 나무로 만든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간 곳이 발견됩니다. 계단에 커다란 구멍이 있지만 오르고 내리는 사람에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발이 빠져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의 난간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임시로 통나무를 걸쳐놓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탐방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다리를 건넙니다. 귀한봉 아래 채석장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망이 뛰어나 용마산, 아차산, 관악산 등 서울의 여러 산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수락산 바로 옆에는 불암산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모습이 웅장한데 정상 부근의 바위로 된 부분이 부처님과 닮아서 불암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토목공사에 이용하기 위해 최근까지 바위를 깨뜨려 석재를 공급하던 채석장입니다. 이제는 축대를 쌓고 휴식 공간도 마련해서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 이후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채석 장터를 지나면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구간은 덕릉고개를 지나는 보조 구간입니다. 고급 난이도의 이 길은 길이가 4.3km로 2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한 구간은 수월하게 지날 수 있는 마을길입니다. 당고개역을 지나 철쭉동산에서 보조구간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갈림길에서 당고개 쪽 길을 잡아 5분여 내려오면 마을로 접어듭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당고개역이 보입니다. 서울 둘레길은 지하철역이 잘 연계돼 있어 접근이 편리해 보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